안녕하세요. 엘슬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종목 한 가지에 대하여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 3가지를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2가지로 줄고 분량 문제로 이제 분량 문제로 또 보다 보니까 1개로 줄어가지고 결국 1개밖에 소개를 못 드리게 되었고, 오늘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 예정이에요. 근데 원래는 페이팔까지 해가지고 결제 섹터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2가지 약간 요런 컨셉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요 얘기하다 보니까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2개까지 얘기하면 한 50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원치 않고 뭐 시청자분들도 제가 떠드는 걸 40분 50분 이렇게 보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마스터카드에 대한 얘기만 해보려고 하고,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영역을 몇 가지를 좀 정해놓기는 했는데, 특히 결제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얘네들은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마스터카드는 아니라고 해도 페이팔의 경우는 급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급한 성장이 끝난 후에도 최소 경제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섹터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이유는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그렇지만 지금 영상 끄고 당장 요 2종목 사러 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시고 뭔가 괜찮다 싶으면은 직접 찾아보시고 리서치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슬슬 정찰대를 보낼 단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통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한 달이나 지나야지 바닥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터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마스터카드가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보다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일단은 이제 정의상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카드를 저희가 긁을 때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라고 찍힌 카드를 어디서 긁을 때마다 얘네한테 그냥 돈이 찔끔찔끔씩 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카드를 만들려고 보면은 뭐 하나카드라든지 아니면 국민카드 요런 데 가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요거랑 카드사랑 마스터카드랑 완전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 그다음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하고 완전히 시장을 그냥 둘이서 다 반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마스터카드하고 비자하고 반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정말 극강의 영업이익률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사기예요. 영업이익률이 53%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10,000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반은 그냥 마진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줄 거 줄고 월세 낼 거 내고 뭐 기술 투자 뭐 할 거 하고 뭐 감가상가까지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53%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으면은 주가 상승은 뭐 당연하겠죠. 이게 2007년도 요쯤에 뭐 상장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5불에서 지금 357불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마스터카드 한창 많이 쓰고 있었을 때잖아요. 이때만 투자를 하셨었더라도 지금 주가 수익을 거의 10배 정도는 먹고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솔직히 늦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영상의 핵심 같아요. 이게 4-party system, 그러니까 4가지의 기관들이 모여서 결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빵집을 갔다 그러면 빵집에서 저희가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제를 받는 측, 여기는 결제를 하는 측.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카드를 들이미는 순간 그 마그네틱 뭐 줄 있잖아요. 그 줄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칩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카드를 소유한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얘네한테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얘네 카드사한테 우리 정보를 보내요. 상인들의 카드사가 우리 카드사로 얘네 진짜 돈 있는 거 맞니?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없는데 얘네가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결제를 받고, 그러면 얘네가 이제 덤탱이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얘네한테 결제해도 된다, 우리 잔액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제가 되는 요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화살표도 그린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드사하고
카드사하고 저 카드사하고 우리 카드사하고 쟤네 카드사하고 소통을 하는 창구 자체를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라든지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카드 결제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상 전 세계 독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과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그냥 독점 느낌이 더 가깝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해요. 특히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뭐 보안이라든지 뭐 데이터 서비스 아니면 해외 송금 막 이런 것들,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네들은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 생태계도 이제 살짝 알아보셔야 될 텐데, 사람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이쪽 파트에 그래도 조금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 요거는 삼성증권에 조금 PPT 잘 만들어 두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은 요거예요. 그냥 저희가 직접 접하는 것들,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뭐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벤모라든지 요런 애들이 이제 결제 수단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제 결제 처리는 상인들이 결제를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카드 정보를 얘네들이 받아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의 포스 사업자들 아니면 온라인 PG 사업들, 페이먼트 게이트 사업자들, 얘네들이 이제 결제 처리를 받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이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아멕스, 얘네 셋이 뭐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멕스도 솔직히 애매해가지고 뒤편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결제 수단 쪽은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 애플페이, 삼성페이, 한국에서 삼성페이 많이 쓰시고 해외에서는 애플페이 많이 쓰시고, 뭐 벤모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거 전부 다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누가 이길지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제 처리 쪽을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 안전빵인 애들, 이미 승자가 결정이 난 친구들이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애들, 여기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이제 이쪽은 여기는 약간 항공사들처럼 평생 치고받고 싸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리는 거는 결제 처리 네트워크 쪽은 지금 투자를 해도 낫배드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마스터카드라든지 아니면 언제 사도 좋은 종목이라고 부르는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 쪽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제 수단에 투자하시는 거니까 다들 결제 수단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죠. S&P 500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카드사, 얘는 카드사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카드사는 그냥 금융사업에 가깝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라든지 연체로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할부 이렇게 있잖아. 할부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할부가 조금 개이득인 사업이고 금리 기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이건 은행이랑 똑같죠. 그리고 뭐 나머지 참여자들은 이제 카드사를 제외한 요 결제 생태계의 나머지 참여자들은 전부 다 결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카드사가 뭐 지불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중심에 있고 우리 소비자가 있으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얘네한테 돈을 빨리 보낼 수 있냐, 여기 A 업체 B 업체 있으면은 A 업체 B 업체한테 카드사가 돈을 지불하는, 근데 카드사가 돈을 지불하는 것도 결국 우리나 상인 쪽이 지불하는 돈의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사들 카드 보시면은 다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이제 비자라고 붙어 있으면은 이거 긁을 때마다 비자한테 돈 가는 거고, 마스터카드라고 붙어 있으면은 이거 긁을 때마다 마스터카드한테 돈이 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결제 생태계 쪽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결제 대금에 비례하여 얘네들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요런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요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섹터가 있고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얘네들이 버는 금액이 커지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광고 시장의 경우는 그냥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일정 비율로 이제 광고를 때리기 때문에 그냥 경제가 커지면은 커지는 만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춘 게 결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비율은 이제 동일하니까 액수만 커지는 거죠. 그럼 액수가 커지면은 그 커진 액수의 비율로 마스터라든지 비자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뭐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GDP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마스터카드 비자 애들 매출도 이렇게 쭉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얘네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베팅을 하시는 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영역에 강한 결제 기술 기업인지에 따라 가지고 종목 매력도가 살짝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얘네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불리시한 사람들, 전 세계 경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비자 마스터를 사시면 되고, 페이팔의 경우는 온라인 쪽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 대금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페이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아멕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카드사하고 그 결제 인프라하고 이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재무제표 보면은 비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수익이 있거든요. 이자 수익은 카드 할부 이런 걸로 번 돈이고, 비이자 수익은 아까 전에 마스터라든지 비자라든지 얘네들이 떼는 것처럼 얘네들도 떼가지고 이제 버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아멕스는 프리미엄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요 카드 보시면은 뭔가 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카드 한 장씩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아멕스 보시면 여기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스크 요소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요거는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어떤 약간 전통적인 결제 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매번 달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인데, 요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글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침투가 생각보다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의 예외가 이제 알리페이처럼 아예 요 모바일 페이로 시장을 진입을 한 친구들은 이제 선점 효과가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 선점 효과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비자하고 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알리페이는 비자하고 마스터가 침투하는 시기에 비자하고 마스터가 침투를 하지 못했으니까 모바일이 침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요거랑은 좀 다른, 중국이랑 발전했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약간의 이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거 편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을 조금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카드를 등록해서 페이를 쓰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그냥 폰으로 바꾸는 구조지, 그러니까 매개차만 바뀌는 거지 똑같이 비자라든지 마스터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그래서 애플페이 보시면은 여기 비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뭐 똑같이 비자하고 마스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더불어 이게 얘네들이 비자하고 아까 아멕스처럼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모든 사람이 카카오페이를 쓰고 결제받는 모든 사람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한다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플랫폼 내에서 그냥 숫자 옮기기잖아요. 이 결제라는 거는 결국 숫자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수하고 영희가 있으면은 잔액이 각각 1,000원하고 500원씩 있어요. 철수가 300원짜리 지출을 하면은 영희한테 300원을 더 주면 되는 거죠. 700하고 800이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돈을 한 푼도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사에서 그냥 숫자만 옮긴 거지, 요 숫자만 바뀐 거지 페이팔의 입출금 내역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라면은 가능한데, 만약에 페이팔의 스퀘어까지 여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돈이 들게 되니까 조금 만약에 요거는 요거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제 비자가 또 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누가 뭘로 결제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고, 저만 해도 아직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자하고 마스터를 계속 쓰지 않을까, 비자하고 마스터 인프라를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키포인트인데 신용 및 국제 결제 경우에서는 이게 비자하고 마스터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 이 정도로 뭐 비용을 낮춘 상태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의 경우는 만약에 아까 전에 전제가 월렛사라든지 아니면 페이사 얘네들이 결제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가정이 지금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요거 뜻을 잠시만 조금 딥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금융시장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 먹는다는 소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도 분리되어 있고 은행사도 분리되어 있고 카드 네트워크사도 분리가 되어 있고 페이사도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 월렛사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효율적인 결제시장의 구조, 약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규제를 때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 독점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역대급 독점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것도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결제까지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똑같은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 전 세계 결제 시장을 하나의 기업이 먹는다는 소리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국가 간 주권 문제 때문이라도 요게 가능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나라에서 밀어주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설마 한국이 미국 은행을 밀어주고 이런 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서로 자기네들 주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통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거 국제 결제를 조금 우리가 나가서 결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다수의 온라인 결제들, 뭐 직구도 요즘에 많이 하시고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 이쪽 리서치를 해보시면은 해외 결제가 거의 막 50% 60%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 엣지 같은 플랫폼도 그렇고 아마존도 아마존은 정확하게 까지는 않는데 걔네들도 국제 결제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전부 다 비자라든지 마스터 안 쓰면은 좀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아마존이 약간 페이로 가는 느낌은 가능할 수 있죠. 그거는 얘기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부킹스닷컴 있잖아요. 부킹스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얘네들 전부 다 자기네들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이거 하는 이유가 비자고 마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결제 생태계의 기생충들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미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플랫폼들은 요게 가능할 것 같은데 팔 물건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기술 가지고 들이미는데 우리가 다 통합을 하겠다, 요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부킹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얘네들은 물건을 팔면은 그 파는 방법을 이제 얘네 페이먼트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조금 저는 솔직히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처럼 소통의 창구, 뭐 네트워크, 어려운 말로 네트워크는 비자하고 마스터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카드사계의 그냥 통신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별게 아니고 통신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 다음에 카드사가 이제 카드사라든지 금융사가 금리 관련된 문제들,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하겠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핀테크 회사 있죠. 어펌 같은 애들. 얘네들이 해결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페이먼트 쪽 애들은 요거를 건드릴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PG라든지 포스기 사업을 하는 애들은 딱 약간 UI, UX,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고객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 겪게 되는 것들에서 혁신이 나오지, 요거를 구조적으로 혁신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을 패싱하는 형태의 혁신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경우도 보이는 것은 간편송금인데 이 복잡한 것들을 토스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뒷단에서는 그냥 단계를 한 개 정도 더 쌓은 거예요. 스퀘어도 똑같이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카드 결제라든지 모바일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뒷단은 솔직히 한 단계를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퀘어의 사례였어요. 이게 과거에는 결제를 받으려면은 뭐 은행한테도 가야 되고 뭐 여기한테도 가야 되고 포스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온라인 PG사도 다 각각의
각각의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각각의 계약을 맺었어야 됐는데 우리 점주분들이 이제 스퀘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은 해결해줄게. 포스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줄게. 너네는 그냥 우리한테 계약을 하기만 하면 돼.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게 1레이어고 2개의 레이어가 한 개의 레이어가 있었으면은 그냥 한 개의 레이어에 플러스 한 단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과연 요거를 요거를 없애는 게 핵심인데 요거를 통합을 하거나 요런 형태로 좀 애매하다. 지금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 먹고 있거든요. 페이팔도 그렇고 스퀘어도 그렇고 비자도 얘네들 하나씩 뭔가 건드리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정적인 선택지는 마스터카드. 안 그래도 가격이 한 고점 대비 10% 정도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틀린 점이 있어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